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지은이 짐 스토벌, 옮기니 유형운, 펴낸 곳 나무생각입니다. 저자는 18세에 희귀병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30여 권의 책을 쓴 작가, 에미상을 수상한 NTN 방송국 창립자이자 대표입니다. 그의 책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로 최고의 유산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브스 창립자인 스티브 포브스는 짐 스토벌을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각장애를 딛고 긍정적 에너지와 열정, 자기관리와 동기부여로 큰 성공을 거둔 스토벌의 칼럼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모든 성공은 정신에서 시작함을 강조하며 성공하고 싶다면 정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2부에서는 성공의 롤모델을 찾을 것을 강조하며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관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3부에서는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쫓기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으라고 권하면서 돈과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부는 성공을 움켜쥐어라. 성공의 비밀을 알려주는 필독서와 함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덮쳤을 때 라디오에서 들은 어느 이재민의 인터뷰가 잊히질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 집이 있었지만 이제는 허허벌판이 된 땅에서 한 젊은 남자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있다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뇌리에 평생 남을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옷 몇 벌이 우리 가족이 가진 전부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무사하니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있다니. 어쩌면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남자의 말에서 교훈을 반추해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결국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끌어모으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덜 중요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전까지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파괴된 지역은 다시 복구되고 회복될 테지요. 깨지고 무너진 삶을 주스를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힘을 찾을 테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가장 힘들고 고된 시간에 이르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토네이드가 휩쓸고 지나가자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은 여러 날 지치지도 않고 남을 위해 일했습니다. 음식과 물품을 실은 트럭이 전국에서 빠르게 모여들어 구호가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들, 정부와 민간기관들,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도 모두 멋지게 헌신해 주었지요. 인생이 최악을 보여줄 때 우리는 최고를 보여준다.
이런 멋진 말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삶과 꿈의 잔해에서 더 단단하고 멋진 삶과 꿈을 쌓아 올리는 힘, 이런 능력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여전히 친구와 가족이 있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숨겨진 선물. 제가 쓴 책 중에 최고의 유산 상속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12가지 선물을 발견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유산이나 친구라는 유산이나 돈이라는 유산 같은 건 바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를 못하는 유산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유산입니다. 모든 비극과 모든 고난에는 앞으로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물 같은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경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힘들 때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지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함 속에도 숨겨진 선물은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국심에 불타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또렷해지지 않던가요? 한마음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응급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나요?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죽음과 파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시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 뿐입니다. 분별 없는 행위로 우리의 정신과 자유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들은 의도치 않게도 자유를 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그 가치를 더 깊이 일깨워준 셈입니다. 역경의 역설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역경에 숨겨진 선물은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야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그곳에 맞서 숨겨진 선물을 찾고 더 강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운명을 또렷이 응시하며 나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도 역경의 역설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하루라는 특별한 유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라는 옛 노래를 알고 있나요? 어떤 하루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한 어떤 전환점이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날일 수도, 학교를 졸업한 날일 수도, 아니면 새 일을 시작한 날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몹시도 중요한 어떤 날은 그냥 닥쳐오기도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계획하고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날을 평범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경로에 있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날들도 중요합니다. 저는 농구 경기 중계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막판까지
아슬아슬해서 손에 땀을 쥐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두 팀이 점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에 던진 슛 하나가 승부를 가릅니다. 이때의 득점이 이른바 우승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기 개시 팁오프부터 마지막 부저가 울릴 때까지 득점한 모든 골로 경기를 이긴 것입니다. 마지막 득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분기점을 지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날들은 특별한 날입니다. 축하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천리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즐기면서 음미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는 유산은 저의 책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와 영화 최고의 유산을 통해 소개한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한 유산을 찾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꿈은 아직 유효하다. 우리의 인생은 꿈으로 채워집니다. 꿈을 쫓는 삶을 산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절망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불안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이들도 많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꿈은 백일몽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칠 때가 있긴 하지요. 내가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의 경기장에 선다. 그것도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그런 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시각화하는 꿈. 그런 꿈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릴 때는 참으로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요. 청춘의 꿈들입니다. 자기 운명을 그려보는 시각화라고 할까요?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꿈을 하찮게 여기거나 완전히 잊습니다. 어렸을 때 그려내는 꿈이란 세상의 모든 가능성 가운데 있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꿈을 꾸는 능력이랄까, 꿈의 용적을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에 맞춰서 축소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꾸었던 꿈 중에서 가장 큰 꿈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은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연휴까지의 일주일 정도를 제 꿈과 목적을 다시 잇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평소에는 1년 내내 눈앞의 일들로 너무 바빠 이렇게 중요한 생각에 전념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삶을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일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습 경기가 아닙니다. 슈퍼볼과 월드 시리즈와 올림픽을 다 합친 경기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삶에 마땅히 쏟을 힘과 열정이 증발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오래된 꿈에서 먼지를 털어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특별하고 충만한 장소를 이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때입니다. 걱정을 집어넣는 상자.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만이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은 그것 자체로 정신을 흐트러뜨릴 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반면에 어떤 문제는
고민을 통해 신선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노승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노승은 아직 내공을 쌓지 못한 젊은 스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지요. 스승 한 명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너무 많아서 계속 딴 생각만 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노승은 그 말을 듣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스승님께 받은 거란다. 이것 덕택에 나는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평생 평화롭고 고요하게 살 수 있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에는 투표함처럼 길고 가는 구멍이 있었지요. 어린 스님은 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님, 이런 상자로 정말 제 모든 걱정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노승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이 상자는 도구다. 모든 도구가 그렇듯 제대로 쓰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효과가 있고 쓸모가 있을 것이다. 상자의 쓸모는 모든 걱정을 담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당면한 그 문제를 단순히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를 정해서 아침에 상자를 열고 모든 종이를 들여다 보는 겁니다. 노승도 그 일을 40년 넘게 했는데 대부분의 문제나 걱정은 일주일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스스로 풀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나 걱정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것. 둘째, 내가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 풀리는 것. 셋째,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문제나 걱정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힘을 비생산적인 걱정에서 생산적인 고민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걱정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고민에 집중한 다음 무언가 해결책이 보이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핵심입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친한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혹감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마음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먼저 그 친구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합니다. 그를 잃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합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일과 관련한 고민과 이런저런 번뇌의 잔상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제 친구는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잘 끝마쳤고 예후도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싸움꾼이라는 게 다행입니다. 그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를 놓고서 내기를 한다면 저는 산다에 적지 않은 돈을 걸 것입니다. 죽음을 암시한 소식을 들은 처음의 충격과 공포가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자기 인생에 관해서도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내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그 남은 살 날에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80이나 90줄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을 기대하며 인생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반면에 아직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침울하고 의욕이 없으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쉽게 판별하는 방법 하나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언제인지 묻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중입니다. 심장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뛰든 말든 지면에 발을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든 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한 세기나 살았으면서도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곳에 가보고 많은 걸 보고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삶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파이팅이 되는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행운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도 죽음이 닥칠 것입니다. 그날 죽음의 사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저는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즐거운 삶을 살며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병을 선고받은 제 친구에 관해 첨언하면 그는 선물 같은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삶의 과즙을 망설이지 않고 쭉 들이킬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의 과즙을 그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들은 여기 다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커다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성의 최고와 최악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급할 때 본성이 나온다고들 하지요. 원래 없던 성격이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이들의 모습이나 말이 우리 뇌리에 박히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어느 뉴올리언스 주민의 인터뷰가 그랬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함께 옷 몇 벌만 겨우 챙겨서 뉴올리언스를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위성 사진을 보고서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지낼 곳과 재산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가족 사진 같은 것도 남지 않았고 직업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돌아보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소중한 건 여기다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귀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값비싼 것과 소중한 것입니다. 집, 차, 옷, 살림, 사무실, 일자리 등은 가치, 특히 높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지요. 사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며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소중한 것은 가족, 친구, 희망, 목적, 믿음, 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지위나 재산보다 더 심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제 결론은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물건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생의 보물은 아닙니다. 환산 가치가 큰 소유물인 거죠. 오히려 값비싼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뉴올리언스의 그 주민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큰 재난이나 삶의 위기가 닥쳐야 그것이 보인다잖아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값어치 있고 좋은 것들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구가 주는 인생의 보물에 비하면 덜 귀중합니다.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오늘 하루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어떤 실마리를 줄지도 모릅니다. 값비싼 것이 내 손에 있다면 물론 즐겨야죠. 소중한 것은 더욱 아끼고요.